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뇌전이 6종암 4기로 투병 중인 투병몽이라고 합니다. 오랜 구독자분들께서는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 하기도 하는데 혹시 아시겠나요? 최근에 제 채널명이 바뀌었죠. 많이 바뀐 건 아니고 그 뒤에 투병몽이라는 제 닉네임을 빼는 채널명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그 빼고 해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닉네임을 굳이 채널명에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빼는 걸로 했고, 오늘은 제가 개두수를 받았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근에 아내랑 어쩌다가 개두술 받았던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도 이제 개두술에 관해서 물어봐 주신 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대로 답변을 그때 못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개두술만 따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말미에 그때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본도 제가 넣을까 해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바람이 6종이라는 희귀암이고, 이 6종이 또 폐에 생긴 되게 특이한 경우예요. 근데 이제 폐암 환자들이 그 가장 많이 전이 되는 게 뇌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전이가 가장 많은데 제 6종이 폐에 생겨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이제 뇌 전이로 사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사실은 제가 암이 걸렸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이제 뇌전이에 대한 통증 때문에 알게 됐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크다고 해서 개두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머리를 연다는 사실 자체가 좀 너무 무섭기도 했고, 지금 다시 하라고 해도 잘 못할 것 같다고 할 것 같긴 한데, 못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치료가 먼저다 보니까 뭐 무섭고 자시고를 떠나서 일단 개두술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했었고, 제가 종양을 떼어낼 때는 크기가 5cm에서 6cm 정도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그거보다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며칠 새에 이게 커져서 증상이 많이 안 좋아졌었고, 종양은 머리 뒤쪽 손에 생겨 있었고, 이게 커지면서 이제 뇌에 있는 물기를 막아서 그런 증상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전 사실 처음에 목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목 디스크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증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MRI를 찍게 됐고, 그것 때문에 종양인 걸 알게 됐었고요. MRI를 찍어보니까 좀 종양이 크긴 크던데, 결국에는 이제 머리 뒤쪽을 열어서 수술을 했고, 지금도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저는 뒷부분이니까 잘 모르는데, 처음 수술한 후에 이제 사진 찍어서 확인했을 때는 좀 저도 흉측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무섭게 돼 있더라고요, 흉터가. 근데 뭐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개두술 얼마나 아프냐, 이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일단 뭐 저도 뭐 이렇게 뇌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다른 곳을 수술하는 것보다 이제 머리를 열고 뇌를 잘라내는 수술이다 보니까 다른 수술보다 훨씬 아프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훨씬 더 아프더라고요. 다른 분들 경우 보니까 제가 좀 더 심하긴 했던데, 저는 이제 수술도 수술인데 중환자실에 일주일 가량 있을 정도였고요. 이게 중환자실이라는 게 이제 환자가 수술 끝나고 나서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중환자실에 환자들을 모아놓고 간호사들이 이제 보초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가면서 환자들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위 수술하신 분들은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입원실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이제 뇌종양 수술, 개두술 수술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중환자실을 일단 거쳐 가시고요. 짧게는 1일, 길게는 이틀 이제 머물다 가신다고 하는데 저는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인지 5일, 6일 정도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이제 선망 증세, 그 다음에 두통, 어지럼증, 그 다음에 이제 좀 심각했던 게 뇌압이 오르는 현상들이 좀 있었어서 좀 오래 있었고 이제 사실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선망 증세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망 증세라는 게 약간 치매 같은 건데 치매보다 조금 더 심각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있는데 제가 그 의식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기억하면은 그때 뭐 한순간 한순간 요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저는 그래서 침대 흔들고 살려달라고 자꾸 소리치고 뭐 그런 것들이 제 그 중환자실에서의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진상 환자 짓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손을 침대에 묶어버렸더라고요. 손이 막 엄청 멍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숨 쉬는 걸 힘들어 하니까 귀도관 삽입한다, 뭐 목에 기도관 확보한다, 막 별의별 짓을 다 했었고 또 기억나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의식이 없고 뭐 혼자 힘으로 뭘 못하다 보니까 이 목 부분에 계속 가래가 쌓여요. 그 가래를 뽑아줘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뱉어내지는 못하니까 그 석션 같은 게 있어요. 이제 빨아들이는. 근데 그 치과에서 생각하는 석션보다 한 5배, 10배 정도 엄청 센 석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목구멍으로 집어 넣어서 이렇게 빨아들이다 보니까 약간 그 위내시경을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그때 당시에 엄청 두려워했었던 기억이 있고 나중에 입원실로 돌아와서도 다른 환자분이 그 석션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막 긴장하고 있고 식은땀 나고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그 침대 엄청 심하게 흔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했던 게 이제 낮에만 그러면 괜찮은데 제가 막 밤에건 새벽이건 계속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환자분들을 이제 깨우기도 하고 다르신 분들도 이제 다 아프신 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가장 강한 수면제를 저한테 계속 놔주셨어요. 이제 수혈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다 깨면 새벽이고 또 다시 잠들어 버리고 잠들다 깨면 또 이제 이제 한밤중이고 또 자다 깨면 낮이고 자다 깨면 석션하고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기억이 있어요. 지금 기억해 보면.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제 그때 선망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삼국지 어떤 장수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허상 같은 거죠. 뭔가 환각은 아니고 허상 같은 건데 제가 삼국지 장수 중에서도 그때 보면 조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막 식량들 챙겨서 빨리 장수들 전장터로 보내야 된다. 그 허저랑 하우돈이랑 둘이 내보내면 우리가 이길 거다. 막 그런 명령을 이제 제 혼자 망상 속에서 막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 와중에 어떤 장수 하나가 좀 여색에 빠져서 곡식을 탕진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장수한테 지금 백성들이 곡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와중에 뭐 하는 짓이냐 막 이렇게 질책했던 기억도 나고 뭐 그럼에도 혼자 잘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다치면 좀 이렇게 되는구나 좀 알게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초반 부분은 의식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후반 부분쯤에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부모님이랑 제 아내가 이제 한 번씩 면회를 왔었는데 이제 면회 오면 막 제가 나 여기서 좀 꺼내달라고 빨리 입원실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아내한테 막 그 예수님 사진 좀 구해다가 저기 보이는데 좀 놔달라고 막 그렇게 나 기도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 면회가 이틀에 한 번 그다음에 한 30분? 3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되게 짧게 잠깐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코로나다 보니까
한 명밖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안 들어오시고 제 아내만 혼자 들어왔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한참 기다리시다가 그 면회 때 못 보시니까 그게 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 면회 들어가실 땐가 이렇게 문이 살짝 열렸을 때 몰래 이렇게 중환자실 살짝 들어오셨었나 봐요. 근데 또 제가 아픈 와중에 그 부모님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 하면서 소리치면서 막 울어가지고 그 간호사분들한테 저희 어머니가 걸려서 이제 쫓겨나시기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실로 올라오게 됐었고, 올라오고 나서도 이제 어지럼증, 그 다음에 복시가 되게 심했었고요. 이제 뭐 그 어지럼증으로 인한 두통 이런 것도 심했었고, 뭐 그때까지도 인지장애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망 증세까지는 그때는 없었고, 이게 복시는 모든 사물이 두 가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하게 사물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보이는 거라, 이렇게 저희 평소처럼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겹쳐 보이는 수준이 아니고, 그 간호사분들이 저한테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복시 확인하라고 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시계가 정확하게 제 앞에 시계가 있었거든요. 시계가 정확하게 두 개가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이게 그 너무 정확하게 두 개가 보이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제가 흐릿하게 보려고 약간 멍하게 시선을 계속 한 곳에 유지해야 했었고, 이제 그게 아니고 뭔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시선을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바로 그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계속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심했던 거는 한 3주 정도 갔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조금씩 괜찮아졌었는데, 이제 태어나고 나서도 그 어지럼증, 복시 이런 것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획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게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책을 하다가 이제 고개를 커브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산책을 걷다 보면. 그러면 되게 이렇게 걷다가 같이 이렇게 돌 수는 없고 몸만 먼저 이렇게 가고 고개가 나중에 이렇게 따라가는 그렇게 되게 이상한 워킹을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흉터가 남아있긴 한데 지금 안 아프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통증은 좀 있다 정도인 것 같고요. 그 통증이 막 계속 아픈 건 아닌데 진짜 어쩌다 한 번씩 누가 이렇게 대바늘을 들고 이렇게 뒤 목을 이렇게 팍 찌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팍 아프고 말아요. 근데 그게 너무 순간이라 뭔가 소리를 내는 것도 되게 애매하고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고, 뭐 꼭 계속 그렇게 크게 아픈 건 아니고 한 번씩은 이제 작게 아플 때도 있는데 빈도로 따지자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이게 개두술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머리를 열고 닫는 게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3번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은 2번, 뭐 적으면 1번 정도라고 해서 계속 개두술을 받을 수는 없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그 뇌에 전이된 뇌종양이 재발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잘 아시는 분한테 여쭤봐도 이 재발하는 거를 어떻게 뇌종양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생기면 생기는 대로 계속해서 감마 나이프를 받는 것이 최선의 이제 대책이고, 그나마도 이제 감마 나이프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생겨야 다행이지 감마 나이프 받을 수 없는 곳에 생겨버리면 이제 그게 진짜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감마 나이프 지금 받을 수 있는 곳에 생기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사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무슨 말인지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모르는 것들이 많았던 상태다 보니까 응급실에서도 계속 알아들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응급실에 잠깐 응급실 선생님이 오셨을 때 녹음을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용을 들어보니까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잠깐 이제 들려드릴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녹음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래도 혹시 이제 당사자분이 아시면 기분이 나쁘실 수는 있으니까 음성 변조를 넣어놨고, 그래서 혹시 이제 병원이나 제가 다니는 병원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이나 댓글들은 제가 다 삭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걸리지 않게 댓글 다실 때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다시 무섭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녹음 상태가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때 되게 긴박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그 응급실 자체가 굉장히 소란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녹음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은 양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녹음 들려드리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소리 검사한테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수정은 그렇게 되고 일단은 아까 머리에 있던 게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얘는 수술로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것도 뭐가 있네. 얘도 어떻게 되나. 문제가 않네. 의심되는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얘도 있고, 얘는 수술이 작은 거는 간만 알고, 얘랑 얘도 지금 손에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에요. 하나, 두 개나 같은 걔네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내일 간만 알고 좀 할 거고요. 아까 그 조그만 거 포함해서 큰 거가 포함해 전부 다 간만 알고 하고, 그 다음 날에 그 큰 거 있잖아요. 이건 수술로 제거를 할 거예요, 수술로서. 한 번에 제거는 안 돼요? 한 번에. 예, 이거 내일 한다고요? 간만 알고가 뭐예요? 방사선 치료예요, 방사선. 초코바가 두 개는 방사선 치료라는 말씀이시죠? 예. 얘도 그냥 하면서 얘도 같이 하긴 할 건데 미리 해놓는 거고, 여튼 얘는 수술로 제거하고 나머지는 간만 알코올로 치료할 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게요. 그러면 내일 수술한다는 말씀이시죠? 환자분을 토요일 날 수 있겠다.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할게요. 내일 간만 알코올 내일 할 거예요, 내일. 그럼 큰 거는 작은 거 내일 하고 큰 거는 토요일 날 한다는 말씀이시죠? 간만 하면서 얘기도 조금 짤 거예요. 그냥 같이 제발하지만 미리 좀 빼놓을 거예요. 우리 하나 그냥 간만 할 때 큰 얘기고. 네네. 어쨌든 내일 간만 할 걸 하고 우리 수술은 뭐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할게요. 일찍 해주시면 저희가 좀 굉장히 빨리 하자던 건데. 네, 그래요. 후유증 같은 뭐가 있어요? 수술 후유증, 출혈, 감염 등등 여러 가지 후유증 잡병증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개수술, 머리를 열어가지고 내수술, 뇌를 잘라내는 수술인데. 이게 100% 안전하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뭐 생리적 합병증이 있는데 그런 거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내동량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수술을 하는데 대부분 안전하게 끝나요. 근데 너무 그런 거 크게 걱정하셔도 되고, 합병증 발생이 제로다 이런 얘기는 절대 못 드리고, 몇몇 분들은 고생한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 근데 대다수에서는 괜찮아요. 그런 문제 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고 진행할게요.